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게 된다. 매일같이 바쁘게 달려온 세월, 회식 자리에 웃으며 앉았던 밤들, 새벽까지 야근하며 버틴 시간들, 아이 키우고 부모 봉양하며 참았던 순간들. 그렇게 쉼없이 30년 넘게 달려왔는데 정작 그 끝에서 마주한 건 허전한 통장 하나였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에도 분명 땀 흘릴 만큼 보상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58살이 되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퇴직금은 줄고 연금은 아직 멀고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노후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데 막상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창 일할 때는 현재가 급했고 미래는 늘 나중의 일이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되지 않는다.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와 현실이 마주해야 할 시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마주했는지를 통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세 명의 중장년이 겪은 은퇴 후의 삶은 다르면서도 닮아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거울이 되어준다. 첫 번째 인물은 대기업 영업직으로 32년을 근무한 박성호 씨다. 입사 초반엔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보단 성실하게 살면 중간은 갈 거라 생각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외벌이로 버틴 세월 큰 탈 없이 보냈지만 문제는 퇴직 이후였다. 막상 회사를 나온 후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지출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0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나니 통장에 쌓여있던 퇴직금은 몇 개월 만에 급격히 줄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은퇴 이후를 위해 준비해둔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령 가능했지만 아직 몇 년이 남았고 별도의 개인연금이나 임대 수입도 없었다. 예금 이자는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58세에 고정 수입을 찾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체력적으로 버겁고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하루 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장을 어렵게 구했다. 월급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수준이지만 그는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다. 그는 말한다. 회사 다닐 땐 내가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싶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젊을 때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20년 넘게 해온 이경자 씨다.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낸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 보고 밤 10시가 넘어야 문을 닫는 삶이었지만 단 하루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노후엔 좀 편하지 않겠냐는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50대 중반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사를 접게 되었고 이후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가장 뼈아픈 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에 썼다는 점이다. 은퇴 후를 대비한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 역시 60세에 조기 퇴직해 재취업이 어려웠고 두 부부는 한 달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주말마다 중고시장에 나가 중고옷과 그릇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활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녀는 말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젊을 때 하루라도 장사 안 하면 불안해서 가게 나갔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덜고 노후 대비 공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건강이 무너지니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세 번째 인물은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김정환 씨다. 그는 주변에서 보기 드물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겨졌다. 공무원 연금도 있고 자녀들도 다 결혼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노후에 겪는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제였던 건 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었다. 연금만으로는 병원비, 관리비, 자잘한 모임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년 이후에야 실감했다. 게다가 시간이 생기니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는 갑작스러운 소외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결국 그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컴퓨터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활동을 시작했다. 물론 수입은 미미하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말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없으면 사람이 금방 무너집니다. 연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 세 사람의 삶은 직업도 다르고 퇴직 시기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준비까지도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내 삶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것이야말로 통장을 넘어선 진짜 노후 준비일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퇴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이미 은퇴 후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이 외롭고 고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누군가의 실패담을 교훈 삼아 내 삶의 설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그 말이 노후 준비에도 예외는 아니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예전 같으면 퇴직하면 연금 타면서 조용히 사는 게 당연한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그 연금만으로 버티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실질적인 생활비는 꾸준히 오르는데 연금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고정 수입은 끊긴 상태에서 병원 갈 일은 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살게 되니 은퇴 후 30년을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한창 일할 땐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었다. 매달 급여 들어오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대출금 갚고 나면 항상 이번 달도 어떻게든 넘겼다는 안도감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그 패턴이 갑자기 끊기는 순간 진짜 공허함이 몰려온다. 그때부터 사람이 조급해진다.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나를 불러주는 곳도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축된다. 통장만 바라보다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요즘 50대 60대들의 현실이 딱 그렇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거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무턱대고 일을 더 해야지, 돈을 더 모아야지 하는 건 전략이 아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통장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퇴직금이든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내 자산이 어떤 상태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작은 소비부터 줄이고 불필요한 정기 결제를 정리하고 대출이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엔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요즘은 단순 알바부터 온라인 콘텐츠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이 있다.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하루 12시간씩 뛰는 건 어렵다. 그러나 나이에 맞는 속도로, 체력에 맞는 방식으로 작게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일이라는 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만든다. 누구나 뭔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바로 관계다.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출근 안 하니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도 점점 독립하며 대화가 줄고 친구들도 각자 바빠진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중장년을 위한 강좌나 동호회가 많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관계를 만들고 나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한 번이라도 용기 내어 밖으로 나가보는 게 중요하다.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국 삶을 지탱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정신적인 준비다. 돈이 많아도 삶이 허전하면 결국 불행하다. 반대로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잘 알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충만한 삶을 산다. 나는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작게라도 실천해보는 거다. 여행을 가도 좋고, 책을 써도 좋고, 동네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쳐도 좋다.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내 시간을 나답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운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부모 세대처럼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도 아니고 자녀 세대처럼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 노력은 했지만 늘 조금씩 부족한 상태였고 그게 어느새 큰 격차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나를 위한 재정 전략, 삶의 방향,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은퇴라는 단어를 종착점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진짜 인생은 퇴직 이후부터 시작된다고도 하지 않나. 이제까지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금 내 손에 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에서 출발한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지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한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해보자. 작게라도 시작하면 삶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은퇴한 당신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믿고 움직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